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단원 삼각함수,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각도는 보통 0도에서 360도 사이의 각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더 크게 범위를 확장시켜서 각도를 표현을 할 거고, 이따가는 호도법이라고 하는 새롭게 각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보는 단어들이 있는데 시초선이라는 단어와 동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시초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처음 시작하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선이 있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어떤 반직선이 하나가 또 있다. 그런데 이 반직선 하나는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반직선을 가지고 우리는 동경이라고 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시작 두 반직선이 만나는 이 점을 O라고 하고, 자, 그랬을 때 XP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각이라는 것은 반직선 OX와 반직선 OP가 이루는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크기라는 것이 바로 각의 크기라고 불러주는 건데, 바로 이 시초선에서부터 OP라고 하는 동경이 얼마만큼 이동했는가를 보는 게 각의 크기를 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에 보시면은 양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를 양의 방향, 그 다음 음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를 음의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서 생기는 30도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음의 방향으로 가서도 마이너스 33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도인 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이 있을 때 180도가 되는 거고, 여기서 20도 더 가면 200도가 되겠죠. 자, 그다음 마이너스 30도라는 것은 시초선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내려온 것을 마이너스 30도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초선은 고정되어 있고 동경만 계속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어떤 회전을 하는 놀이기구 같은 게 540도 회전을 한다. 아니면은 태권도 선수가 발차기를 할 때 540도 회전을 해서 발차기를 한다. 이런 등등의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을 사용을 할 때 0도부터 360도까지의 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360도 한 바퀴 돌고 또 얼마만큼을 더 가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더 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시초선이 고정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동경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두 바퀴 돌 수도 있고 세 바퀴 돌 수도 있고 계속 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럴 때마다 똑같이 이만큼 각의 크기는 30도라고 유지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분홍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있을 때 끝나는 점은 똑같은데 한 바퀴 돌고 와서 이렇게 끝나면 우리는 그걸 똑같이 30도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360도에다가 플러스 30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90도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360도를 두 바퀴 돌면은 720도에다가 30도. 그래서 750도. 그래서 우리는 이 30도만큼의 각의 크기를 표현을 했을 때 이 동경이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각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상황에서 우리는 360도에다가 몇 바퀴 돌았냐, 한 바퀴 돌았는지 두 바퀴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도, 이 알파도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 30도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120도라든지 이러한 각도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 알파도는 보통 0 이상 360도 미만의 각도 또는 마이너스 180보다 크고 180도 이하의 각의 크기를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80도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가면 180도인 거고, 동경이, 자, 요렇게 가면 마이너스 180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바퀴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360도라는 것에다가 곱하기 n을 해주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도라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초선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동경이 몇 바퀴를 돌았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주고 거기에 플러스 이 생기는 요 각도를 더 추가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보시면, 자, 20도라는 것은 그냥 360도에다가 한 바퀴도 안 돌고 그냥 20도만 더해지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 610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60도를 몇 번 돌냐면 두 번 돌면은 720도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한 바퀴를 돌 거고, 그러면 610도에서 360도를 빼주시면은 250도가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90도. 자, 마이너스 290도는 360도에다가 몇 바퀴를 돌까요? 얘는 마이너스 290에다가 0 이상 360 미만의 각도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플러스 70도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만큼을 돌려주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70도를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90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700도. 자, 마이너스 1700도는 360도에다가 곱하기 몇 바퀴를 돌고 얼마를 더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만큼을 돌아야 되는지를 먼저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60도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1800도가 되죠. 여기에다가 100도를 더해주시면은 마이너스 1700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몇 바퀴 도는지에다가 250도를 더하든지 20도를 더하든지 70도를 더하든지 100도를 더하든지 해서 일반각을 표현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좌표평면에서의 각을 볼 건데, 자, 우리가 1사분면의 각이다, 2사분면의 각이다, 3사분면의 각이다, 4사분면의 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줄 건데, 자, 그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이 X축의 양의 방향, 요 분홍색 선을 시초선으로 잡아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동경이 끝나는 지점,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얘는 1사분면의 각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OP라는 동경이 이렇게 끝났으면은 2사분면의 각, 그 다음 이렇게 끝났으면은 동경 OP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얘는 3사분면의 각,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얘는 4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 사분면의 각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1사분면의 각이라는 것은 360도에다가 n바퀴를 돌 것이고 플러스 알파도를 한다라고 일반각 표현을 했을 때 이 알파도가 0보다 크고 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그 다음에 얼마까지? 요 y축에 해당하는 게 9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자, 요렇게 표현해주면 얘가 바로 제1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바퀴를 돌았던지 최종적으로 이 알파도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자, 그랬을 때 미안해요. 그냥 알파도라는 것이 1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알파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사이에서 동경이 끝나면 1사분면의 각이다. 자, 그런 식으로 각 4분면의 각들을 표현해보면 2사분면의 각일 때는 9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에다가 18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3, 4분면의 각은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로 바뀌고 4, 4분면의 각은 270도, 360도로 바뀌어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 4분면의 각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1,1이라는 점은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얘기하고 1,0이라고 하는 x축 위에 있는 점은 몇 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냥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죠. 그래서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동경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축 위에 위치하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등호가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등호가 없고, 등호 없고, 등호 없고, 등호 없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사분면의 각도는 360도를 몇 번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각이 0도와 90도 사이냐, 90도와 180도 사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시면은 560도라는 것은 360도에다가 한 바퀴 돌고 200도를 더해주는 거죠. 200도라는 각도는 180도보다 크고 200도는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죠. 그러니까 몇 사분면의 각이 되냐면 얘는 제 3, 4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1180도 보겠습니다. 자, 360도에다가 자, 3바퀴 돌면은 얘가 1080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0도를 더해주는 거죠. 100이라는 각도는 100도는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니까 얘는 제2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마이너스 25도. 자, 마이너스 25도는 그냥 이렇게 있을 때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제4사분면의 각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마이너스 310도. 자, 마이너스 310도라는 것은 360도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50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1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 말은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오고 다시 플러스 50도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50도만큼. 자, 따라서 얘는 제1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 자, 마이너스 25도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그러면 360도에다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만큼 가고 플러스 335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35도라는 것은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으니까 제4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각에 대해서 표현을 해봤고, 자, 일반각이라는 것은 360도 곱하기 n,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도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동경까지의 각의 크기를 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호도법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새롭게 배우는 각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얘를 호도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호도법으로 나타내어진 각을 또 다시 뭐 60분법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각의 크기로 변환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 두 사이의 관계가 자유롭게 이어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호도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볼 건데 자, 호도법이라는 것은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어떤 원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이고 이때 중심각 어떤 알파도라는 게 있겠죠? 그런데 하필 어떻게 했더니 요 호의 길이가 정확하게 반지름의 길이 R과 일치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의 이 알파도를 한번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게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의 길이 r과 그 다음 원의 둘레 2파이 r 그 다음 호의 중심각의 크기 알파도와 원의 한 바퀴 각의 크기 360도. 자, 이걸 풀어주시면은 2파이 r 곱하기 알파도는 360도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알파도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알파도는 2파이 r분의 360도 곱하기 r이 되고, 자, 그럼 얘는 결국 파이분의 180도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항상 어떻게 반지름을 잡아주든지 간에 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일치하도록 하는 중심각의 크기는 항상 파이분의 180도라고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라디안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고, 얘가 바로 호도법의 각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1라디안이라는 것은 파이분의 180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막 처음에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러한 값의 크기들이 나왔는지를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라디안이라는 것은 파이분의 180도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라디안이라는 각의 크기는 각의 단위는 생략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냥 1이라고 쓰고 그냥 실수처럼 씁니다. 180도, 240도라고 하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다 60분법이라는 것을 따르게 되는데, 이때는 이 도라는 기호를 항상 붙여줬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각을 표현할 때 1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라디안 단위는 생략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알 수 있는 게 파이분의 180도가 1라디안이니까 파이를 양변에 곱해 주시면 180도가 파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3.141592 해서 나가는 이 무한소수가 180도하고 일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는 각도를 실수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는 180도이다 요 과정도, 요 관계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호도법과 60분법 사이에는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관계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위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고 파이가 180도니까 양변 180 나눠주시면은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들이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참고 보시면, 자, 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는 라디안은 생략하고 1, 4분의 파이, 2파이와 같이 실수로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냥 4분의 파이라고 쓰여 있으면 얘가 4분의 파이라는 각을 나타내는 거구나,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구나, 근데 이 라디안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60분법으로 나타나 있는 각도를 호도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60도라는 것은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얼마가 될까?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1라디안이 180도 나누기 파이고 1도는 180분의 파이죠. 자, 그러면 1도가 180분의 파이니까 60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시면 돼요. 60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시면 얘는 3분의 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60도라는 것은 이렇게 3분의 파이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45도는 45 곱하기 180분의 파이 해서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라고 나와 있는 각은 몇 도냐?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6분의 5에다가 파이가 180도이기 때문에 그냥 180도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50도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관계들을 잘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면 되겠고, 자, 문제 3번 보시면, 자, 60분법으로 나타낸 건 호도법, 호도법으로 나타낸 건 60분법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0도라는 것은 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30에다가 곱하기 180분의 파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파이. 자, 마이너스 135도. 자, 마이너스 135에다가 180분의 파이 곱해주시면, 자, 약분할 거 좀 해주시면은, 9로 하면 20, 15. 그 다음에 5로 한 번 더 약분되니까 4분의 3파이. 자,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오겠고, 자, 2분의 파이라는 것은 2분의 1에다가 180도 곱해주시면 되니까 90도. 자,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180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아까 파이가 몇 도라고 했냐면 180도라고 했죠. 자, 그러면 360도는 몇 파이냐? 2배 했으니까 2배에서 2파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60도가 2파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일반각을 표현했을 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라고 썼을 때 이제 얘를 360도가 얼마다? 2파이다. 그래서 2파이 곱하기 n. 그래서 2n 파이 플러스, 자, 요 각의 크기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세타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은 이게 일반각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파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자, 7파이라는 것은 자, 2n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2n 파이가 몇 번 들어갈 거냐면 2 곱하기 3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된 게 7파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2분의 11파이는 2 곱하기 5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죄송해요. 자, 2분의 11파이 다시 보겠습니다. 자, 2분의 11파이는 2분의 10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죠. 자, 근데 얘도 다시 쓰면은 우리가 2n 파이 꼴이고 n이 정수니까 2분의 8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는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1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마이너스 5분의 16파이는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5분의 4파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던 60분법으로 나타냈던 180도를 어떻게 일반각으로 표현해보자 이런 것들과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했냐면은 2파이r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의 크기 이렇게 배웠죠.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의 크기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호도법을 배웠고 새롭게 요 표현들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호의 길이 L과 원의 둘레 2파이 R은 자, 호의 중심각의 크기 세타와 그 다음 원의 한 바퀴는 2파이가 되겠죠. 360도는. 자, 그러면 요 비례식 풀어주시면 2파이 R 세타는 2파이 L이 되고 L은 그러면 R 세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L은 R 세타구나. 그래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곱해주면 된다. 단, 이 중심각의 크기는 호도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부채꼴의 넓이. 자, 부채꼴의 넓이 S라는 것은 원의 넓이에서 중심각의 크기와 한 바퀴 돈 2파이 사이의 비율과 똑같겠죠. 자, 그러면 파이 R 제곱 세타는 2파이 S가 되고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L이 R 세타라고 했으니까 얘는 다시 쓰면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가 되니까 2분의 1 RL로 부채꼴의 넓이를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면 그냥 바로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할 필요 없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 세타라고 그냥 쓴다. 예를 들어서 3분의 파이 그냥 뭐 이렇게 쓰면 얘가 각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60도라고 나왔으면 얘를 호도법으로 반드시 바꾸어서 60도니까 3분의 파이 해서 여러분들이 호도법으로 바꾸어서 요 공식들을 적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자. 자, 호의 길이는 R 세타라고 했고 6 곱하기 3분의 파이니까 2파이가 바로 호의 길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넓이는 자, 넓이 S는 2분의 1 RL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6 곱하기 호의 길이 2파이. 자, 그러면은 6파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자, 호의 길이가 파이, 넓이가 2파이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넓이 S라는 것은 2분의 1 RL로 구할 수 있으니까 자, 2파이라는 것은 2분의 1 R 곱하기 파이. 자, 파이에 나눠주시면 R은 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4라고 구하시면 되고 자, R 세타가 호의 길이 L인데 L은 파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4니까 4세타. 그래서 세타는 4분의 파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를 이렇게 호도법으로 구했으면 그냥 이대로 답 쓰시면 되고 문제에서 만약에 60분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면 그때만 나타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호도법으로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 넓히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어 보자. 자, 29도는 29 곱하기 180분의 파이 라고 표현을 하시면 이게 바로 호도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부채꼴 모양의 넓이를 구해보자. 자, 100m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세타. 자,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죠. 자, 그러면은 100의 제곱 곱하기 29 곱하기 180분의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좀 해보면 얘는 5000이 되겠죠? 이 약분하시면 그리고 0 하나 또 지우고 그 다음에 2로 한 번만 나눠주시면 9분의 250 곱하기 29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27 마이너스 2, 27 플러스 2에다 곱하기 10 하시면 되니까 27의 제곱은 3의 6제곱 720 29가 되고
그럼 빼기 4니까 725. 거기다 곱하기 10 하니까 9분의 7250파이가 요 부채꼴의 넓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새롭게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오늘 한 것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호도법입니다. 호도법. 그래서 각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파이라는 이 실수가 180도를 의미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각도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적응을 일단 좀 하셔야 되겠고 이 부분들을 잘 익숙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문제 풀 때 부담이 안 되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각도가 뭐 45도라고 주어지면 여러분이 스스로 4분의 파이라고 바꿀 수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상황들을 같이 좀 고려하시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이제 삼각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